어제 참 저는 김어준 그 친문들은 이게 뻔뻔하다 생각이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어디가 모자른 건가? 조국이나 정청래가 하는 짓을 보면은 어디가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 보면은 뭐 매우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제 이제 김어준이 그 큰 사고를 쳤고 그 큰 사고를 쳤고 그 다음에 최민희가 이제 그 뒤 이어가지고 제명이 마을에서 이제 강퇴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합당 과정에서 뭐 이른바 본인은 아니라고 웃음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지만은 김어준이 이번 합당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썰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썰이 상당한 어떤 동의를 얻었습니다. 좀비 스피트레이드님, 뉴 이재명, 아따 속 시원하다, 채평 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시민도 나와서 이제 시끄러워졌고 합당을 김어준이 기획했단 말도 있고 또 본인도 이제 그 구독자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합당 과정에서 뭐 3만 명 이상 구독자가 빠져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조국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뉴스공장에. 이게 좀 자중을 해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그런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럽게 된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조국이 출연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공장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야 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뭐 이 시끄러운 상황에 조국을 불러가지고 불을 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연임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털레반들이 뭐 온라인상에서 김민석 총리를 악랄하게 악마화하고 있는 것도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이면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하죠.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본인들이 볼 때 아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을 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 김민석 총리를 그렇게 악랄하게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번에도 그 임혜진 영상 문제도 뭐 마치 김민석 총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KTV에서 악수 장면을 삭제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그런 뭐 커뮤니티 게시물이라든지 SNS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들 보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총리랑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당대표가 안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친문 패족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정청래가 특히 당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친문 잔당들이 다음에 당권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걸린 거야, 얘네들. 지들 생각에 이게 그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뭐 이런 위기감에 스스로들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 김민석 총리를 계속 공격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저는 쟤네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뭐 시끄럽게 뭐 해명할 건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뭐 무시를 해도 될 만한 이제 수준으로 갔다 이런 거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조국은 이번 이제 지방선거가 조국당은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망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저는 이제 김어준이 그 제 방송을 보고 낚인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봐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김민석 만물설이에요. 김민석 만물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모든 판을 짜는 거야. 그런 이제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은 저는 조국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유시민도 그랬잖아요. 유시민이 이제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유시민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까지 이제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스스로 자초를 했는데 저는 이제 유시민이 당분간은 좀 자중을 할 줄 알았어요. 좀 그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좀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 나와서 뭐 정치평론을 하든지 그러니까 합당의 여진이 좀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나와서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평론하다 보면은 그때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다시 또 신분 세탁하고 뭐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바로 그 손석희 질문들에 나왔잖아요. 손석희 질문들에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게 조급한 거예요. 요즘 뭐 조급 혁신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시민도 대단히 전 조급했다고 봐요. 그래서 합당의 어떤 갈등 상황이 뭐가 진정될 수 있는 상황에 유시민이 불을 완전히 질러버린 거야 거기다가. MBC 나와가지고 완전히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 정도 판단을 못하나? 근데 오늘 김어준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국이 저는 뉴스공장에 나올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뉴스공장 안 나가도 뭐 조국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매불쇼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조국이 매불쇼는 잘 안 나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솔직히 뭐 조스공장이나 조불쇼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조국이 뉴스공장은 아주 거의 정기적으로 지난번 뭐 다스베이다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조불쇼는 안 나가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압니다. 조불쇼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불쇼에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욱이 정치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아는 이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딴에는 조국을 좀 뭐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좀 난처한 질문을 한다든지 돌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조불쇼는. 근데 뉴스공장은 완전히 한 팀이잖아. 조국하고 김어준이 한 팀이기 때문에 김어준이 적당히 마사지를 잘 해주면서 조국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조불쇼 나가면은 대응을 잘못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조국이 그만한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발력 있게 라이브 방송을 대응을 해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불쇼는 못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공장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녹화 방송을 했죠. 정치 막 시작할 때는 아주 뭐 김어준이 특급 대우를 해줬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 그 녹화로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하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생방송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국이 확실히 조국을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면은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갈 때가 저기밖에 없는 거지 뭐 뉴스공장밖에. 근데 아무튼 오늘 뉴스공장에 오늘 또 출연을 했는데 뭐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영상 잠깐씩 보시고 잠깐씩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짧게만 코멘트 할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 두 분 사이를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 조국 대표는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 9개월 가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었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두 분 사이의 그 어떤 연민과 서로 동지적인 의식 같은 게 깊었습니다. 본인이 민정수석했고 또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로부터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몸으로 체화된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자문도 하고 조언도 많이 했어요. 두 분 사이는 동지적 연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지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그 지론의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조국 혁신당을 우당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국 대표도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지도자로 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자, 2달 만에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뭐냐면 김우영
의원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비판적인데 조국 대표에게는 또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 중에 감옥에 계실 때 찾아갔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아마 조국 대표 사이에 메신저 역할도 했나 본데 그때 혹시 합당에 관한 이야기도 주고 받은 적이 있으세요? 김우용 의원님이 만이 아니라 많은 이른바 친명 의원들이 위로차 방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때 거의 뭐 대부분의 그 방문하셨던 친명 의원들이 지선 전에 합당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때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면회 자리란 게 교도관 분들이 배석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나오면 바로 합당하자. 합당합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지금 합당 얘기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셨구나 전혀. 지금 우리가 김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그 제가 아는 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은 합당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막 격렬하게 벌어지고 난 뒤에 다 이제 뭐 무산된 셈이죠. 무산된 거죠. 예. 여러분들 항의가 많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라, 얼굴 가려라 뭐 이런 항의들이 많아가지고 짧게 한번 보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인 게 여러분 인터뷰를 저렇게 하는 경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출연하기 직전에 김우영 의원, 친명으로 알려진 김우영 의원이 스픽스에 출연해서 한 말을 영상으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조국을 소개를 하고 조국과 합당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뷰 생방송에 그 인터뷰 대상이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짜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방송국 측하고 출연진하고 짜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 이게. 기획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 즉, 조국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자료 화면을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김우영 의원, 친명 성향의 의원을 일부러 팔아가지고, 이재명과 조국은 두 가지 메시지죠, 이건. 이재명과 조국은 동지적 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 근데 그 뜻을 거르고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합당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이 합당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얘기는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온 적은 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합당이 지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통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합당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은 합당이겠죠. 연대도 있을 수 있고 협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의 통합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설령 대통령께서 언젠가는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조국하고 김어준은 마치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처럼 이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우영 의원의 인터뷰를 교묘하게 끼워 넣어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다라는 거야.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저런 식으로 자료화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언론인으로서의 저는 언론인이 아니에요. 유튜버고 김어준은 언론인이에요. 왜? 뉴스공장이 언론사잖아. 뉴스공장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도 청와대에도 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라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 규정을 지켜야 돼요. 언론 윤리,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지켜야 돼. 이건 정원유착이잖아. 아예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완전히 기획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사입니까? 조국 기획사지. 조국이라는 정치 연예인을 띄우기 위한 기획사인 거지. 이게 언론이냐고요. 게다가 사실관계조차 지금 왜곡을 해서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그건 조국의 생각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대통령의 뜻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러면서 친명 정치인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명 정치인들이 합당 반대가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친명 유튜버들이 대통령의 뜻이 합당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했을 뿐이야. 자기 주장, 합당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합당에서 실익이 없다, 이런 주장, 자기 주장을 통해서 합당을 반대를 한 것이지, 대통령이 합당 반대가 대통령의 뜻이고 내가 다 들었다. 응?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어제 대통령께서 전화가 오더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합당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대통령 판 적 있습니까? 정작 대통령을 팔고 있는 거는 저 문조털레 유가 대통령을 팔고 있는 거잖아. 조국이 대통령 팔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대통령을 팔고 있지. 합당 반대 측에서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당이. 그리고 합당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 이름 파는 거다, 그 얘기는 한 적 있어요.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는 한 적 있지. 정청래를 겨냥해서 대통령 이름 팔지 말라고. 쥐들이 명팔이를 하면서 왜 친명 정치인들, 친명 유튜버들이 대통령 이름 판다고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우냐고.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자, 다음 영상도 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영상 보고 코멘트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총선에서 이제 첫 번째 거리 연설을 광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향 부산에서 부산에서 연설. 사투리 쓰는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 대단한. 이 마이크를 쓰지 못합니다. 당시 선거법 때문에. 근데 그때 광주에서 처음 이제 우체국 앞에서 연설했는데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그냥 작게 연설하려고 그랬는데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 그다음에 고향이라서 물론 그렇겠습니다. 거기서 뭐 대단한 반향이 있었죠. 부산에서는 아주 대단했고요. 그 연설 다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예. 그때 뿌듯했고, 제가 그때 뭔가 속에서 깨어나는 느낌 아니었어요? 예, 마치 이제 제 스스로도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있었고, 과거 저에 대한 이미지가 학자, 지식인 뭐 이런 이미지였다면 그 부산 연설에서 제가 좀 정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내 안에? 약간 그 신이 내리는 느낌이 있었죠. 그때 잠깐 봅시다. 생각나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리 지르신 건 처음이에요.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아니, 초반인데 점점 올라가는데.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고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 보여주네. 하이라이트 찾아요.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그만하고요.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다 여러분들은 신이 내린 연설을 보셨습니다. 조국이 다시 태어나는 연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신이 대본으로 왔나요? 저 연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적이고, 아니 대본 보고 하는 연설을 신내린 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게 빨아도 있는 사실을 가지고 빨아야지. 니들은 이래서 모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능이 모자르다고.
물론 털레반들은 저기 모여가지고 뭐 엉엉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조국이님 연설이 신이 내렸구나, 저게. 신이 대본으로 내렸냐, 이 새끼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아이씨. 이게. 신이 손가락으로 왔어, 손가락으로. 아, 이것도, 원래 저는 이제 바디랭귀지죠. 그 이제 바디랭귀지가 제일 유명한 선동가가 누구냐면은 히틀러지, 히틀러. 히틀러 보면 대단합니다. 히틀러 연설이 저는 연설 능력으로만 그냥 따지면은 히틀러에 대한 역사적 평가야 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연설 능력 영상 같은 거를 이제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야, 전 거짓말을 해도 넘어가겠구나.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독일 국민들이 당시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개소리를 해도 그럴싸하게 들릴 만한 그 바디랭귀지가 대단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말을 몸으로. 바디랭귀지라는 건 말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동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히틀러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워. 무슨 뭐 요즘에 보면 힙합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못해가지고 흉내를 립싱크 성대모사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근데 지금 조국이 하는 걸 보면은 손가락에 이제 막 온 신경이 손가락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 타이밍에서 손가락을 들어야지. 예. 이게 누구랑 똑같냐 하면은 안철수 연설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철수랑. 이게 이제 학원에서 배운 연설이 이래요. 연설을 학원에서 배우면, 연설은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스피치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배우면은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여의도 나가서 연설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방송하면서도 저는 바디랭귀지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손동작을 하고 그래야 이제 전달력이 더 좋아. 그래서 적절하게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연설에서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대중들하고 호흡하면서 배워야 되지, 학원에서 배워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 그건 이제 스튜어디스의 미소 있잖아요. 이쁘긴 한데 뭔가 이게 인위적인, 좀비 스피트레이어님, 뉴재명 문저털레 아웃,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야. 나 손가락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손가락하고 말하고 대본은 봐야죠. 또 손가락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본 보고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 말이 먼저 나간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러잖아,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안철수하고 같은 학원 다닌 거예요, 저게. 안철수하고 같은 학원 다녔다. 이러잖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바디랭귀지가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창피합니다. 근데 저거를,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정신이 모자른 사람이라는 게, 저걸 영상은 틀어주지 말았어야지. 이번에 조국을 한번 제대로 다시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털국열차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자료화면을 안 보여줬어야지. 그러니까 김어준이 계속 끊으라고 자료화면을. 지도 알긴 아는 거예요. 김어준도 창피한 걸 알긴 아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아니고 뭐 그거 다 보여주면 어떡해. 너 그거 이렇게 편집된 거 보여줘야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이 작전은 짰는데 제작진들하고 손발이 안 맞은 거야, 지금. 그 영상 중에서도 그나마 좀 뭐 그럴듯한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조국이 연설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거야,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작진하고 그 연출진하고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영상이 계속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들 딴에는 와, 신이 내린 연설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랬는데 왠지 읽다가 나와가지고 손가락 쇼를 하는 걸 틀어놓으니 김어준이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되는 걸 가지고 빨아주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덕후 들어가니까 우리 그 코다리들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 정병이라고 그러더라. 정병이 온다. 안 되는 사람을 미니까 정병이 온다.
털레반들이. 그러니까 될 사람을 밀면 이 정신병이 올 이유가 없죠. 그죠? 예컨대 우리가 뭐 김민석 총리를 민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당연한 거고. 야,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해야 된다. 뭐 송영길 대표가 뭐 송영길 당원이 총리를 해야 된다. 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해야 된다. 예?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막 미니까 우리는 그 억지로 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 한준호 잘생기지 않았냐? 뭐 이런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쟤네들은 털레반들은 안 될 놈들만 딱딱 집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니까 이게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정신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이미 잘못돼 있는데 조국이 저게 무슨 대통령은커녕, 예? 저기 뭐 어디 동네 통반장이라도 할 사람입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고요.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3대 구도가 됐다. 부산에서 한번 경험하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부산시도당 차원에서 해결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은 좀 서로 선거 연대 문제를 한다가 민주당의 답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6월 3일이 다가갈수록 특히 이제 비호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이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당 차원에서 요구가 강합니다. 현재도 비호남 지역에서는 시도당 차원에서 만나고 있어요. 서로 실제 만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 빨리. 이러면 안 된다. 서로 큰일 난다 해서 근데 중앙당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시도당 차원에서 서로 합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당에서 강제로 조율할 게 아니라 비호남 지역은 시도당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훨씬 합의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덩어리 주제가 이제 대표님이 직접 출마하느냐, 재선이나 보궐 둘 중에 하나 출마하신다는 의사는 이제 이미 밝히셨고. 예,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산시장 같은 단체장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보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곳이거든요. 확정된 곳이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네 곳인데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 거기는 또 사퇴할 테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거까지 합치면 10군데가 넘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예.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보구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낸다. 그러면 뭐 어김없이 3자 구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의 거치는 아마 4월 초순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왔던 일이 뭐냐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전국의 후보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일인데 3주간 스톱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여수시장 후보로 이제 명창환 그 전남 행정부지사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요즘에 여론조사 1, 2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당의 지선 후보를 배치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한 수순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시면 방법이 없죠. 뭐 그럼 제가 당연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제가 그 이준석 후보 뭐 제가 정치나 정책이나 비전에서 별로 동의하는 바가 거의 없지만 이준석 그 지금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서 자력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스스로 당선되어야지 발언권이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나왔다고 거기서 만약에 그 기책사유가 없는 지역구면은 후보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 이게 그 다른 지역에서 단일화도 어렵지만 조국 대표가 나오면 더더욱 상징성이 생겨가지고 거기 애초에 나오고자 했던 민주당 후보가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나간다 결정하면 그 경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민주당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문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부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각자의 듣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네, 들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갈 수는 전혀 없죠. 네, 여기까지 좀 길게 보셨는데 이게 이제 조국당의 지방선거 구상하고 조국의 지방선거 구상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좀 길게 들어보셨어요. 사실 전체 차원의 이제 선거 연대는 본인들도 불가능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얘기했듯이 지역별로 선거 연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당대당 차원으로 선거 연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받아줄 이유도 없고 받아줄 리도 없고 예? 지금 뭐 1.1%대 지지율 가지고는 전국적 차원의 선거 연대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조국당 제가 볼 때는 후보를 낼 때도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우리가 선거 연대를 고민해 봐야 될 때는 예컨대 뭐 조국당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구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10개 기초단체, 광역단체는 필요가 없고요. 광역단체 필요가 없어요. 기초단체 전국적으로 10곳을 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10곳을 넘기가 힘들 겁니다. 기초단체 중에, 단체장 중에 10곳을 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기초단체장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급하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조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제 사활이 걸린 게요. 조국당이 지금은 본인들도 지방선거에서 문 닫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은 조국당이 당력을 집중시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조국이에요, 조국. 조국이 보궐선거를 출마해가지고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건 낙선을 한다, 조국이. 그러면은 조국당은 그 말 그대로 폐업입니다. 그날부로 폐업이에요. 조국당이 낙선을 하면. 그런데 조국이 이준석이처럼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니까 삼자구도 혹은 뭐 다자구도에서 조국이 민주당 후보도 꺾고 국민의힘 후보도 꺾고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역구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 같이 망하든지, 같이 망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 후보한테 양보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하는 말에 저는 답이 숨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조국당과 이제 털레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국이 그런 얘기 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 즉 무슨 얘기냐? 나 좀 살려주세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깽판 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은 자, 나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깽판을 칠 거야. 우리가 깽판 치면 좀 힘들 텐데?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읍소 전략이 나올 거예요. 읍소 전략. 채권자 전략. 신인규 변호사가 요즘에 조국한테 채권자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권자 전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조국이한테 이럴 수 있냐. 예? 이걸로 이제 난장판을 만들 겁니다. 털레반들이. 야, 양심도 없다. 우리 조국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조국을 2번 죽이냐? 예? 이걸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뭐 민주당 그 당원들끼리도 대단히 격렬하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즉 민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갈 거다. 털레반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민주당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얘네들 전략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아유, 그래. 조국이나 한 명 살려주자. 이런 쪽으로 가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조국 사면해 줄 때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국은 살려줘라. 조국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민주당이 잔인하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민주당 난장판을 만들고 깽판을 치고 털레반들이 행패를 부리고 이런 양상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더라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진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길게 보고 어떤 게 그죠? 민주당에게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지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잘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예, 우리가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정청래가 또 헛짓거리 하지 않도록, 예, 해야 됩니다.